사랑하는 존경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진승목입니다. 예, 저는 방금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행정재판부의 피해자이자 고소인인데 증인 자격으로 재판에 출석을 해서 증인의 진술을 마치고 지금 오늘 벌어진 사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방송을 합니다. 예, 김진수 선생님, 정기현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작년에 2019년 8월이었죠. 7, 8월에 항상 제가 광화문 광장에 스마트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사랑하는 존경하는 패치님 고맙습니다. 예. 작년에 상당히 많은 그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광화문 광장 세월호 추모관 앞에서 태극기대 박사모 회원들이 작년 2019년 5월 10일 날 대한애국당 조원진 태극기대 대한애국당에서 그 광화문 광장 내 불법 천막을 설치한 이후에 수개월 동안 온갖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이나 봉사자 여성분 두 분께서 박사모들이 낮에 또는 밤에 오후 시간에 수명이 난입을 해서 세월호 그 관련 그 봉사자 여성분들을 공동 폭행, 집단 폭행을 해서 전치 2주 또는 전치 3주의 그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나서 2019년 6월 4일 화요일입니다. 작년 2019년 6월 4일 화요일부터 화수목금토 5일 동안 연속 제가 유가족분들이나 세월호 봉사자분들의 요청을 받고 그 박사모들을 반갑습니다. 박사모들, 태극기부대 박사모들이 광화문 광장에 상주하다 보니까 워낙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됩니다. 서울시 110 다산 콜센터에도 수백 건의 민원하고 신고들이 들어왔었고, 작년에 저도 폭행 당하고 모욕 당하게 해서 고소해서 종로경찰서에서 9시 10시에 밤에 토요일날 밤에 끝난 적도 있습니다. 작년에 종로경찰서 경찰관분 말씀으로는 종로경찰서 역사상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된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태극기부대 박사모 회원들, 특히 당시 지금 현재 우리공화당이었던 당시 대한애국당 박사모들이 온갖 그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고, 심지어는 노란 옷을 입었다는, 아이들은 노란 옷을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나들이 하는데 온갖 욕설을 하는 그런 기가 막힌 행위들도 발생했고, 그래서 제가 세월호 유가족분들이나 그 자원봉사자분들의 요청을 받고 박사모들을 잡으러 수시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9년 6월 4일부터 4, 5, 6, 7, 8 5일 동안 수백 차례 욕설을 듣고 제가 폭행을 2번 당했는데, 그 당시에 현행범으로 2명 체포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6월, 7월, 8월 관련돼서도 제가 이제 수시로 나가면서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광화문 광장은 청와대가 훤히 보이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 또한 다수의 시민들이 왕래하는 그런 공개된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에서 박사모들은 또는 어떤 세월호 왕국께서 이상한 세월호 유가족을 떠나라 하고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주장을 하는 자들은, 그러면은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들도 법 테두리 안에서 표현의 자유를 해야 됩니다. 자기들과 반대측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노란 리본을 달고 있다는 거, 또는 제 가방에 크고 작은 노란 리본이 달려있다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저들한테 욕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욕도 아니에요. 완전히 쌍욕을 하고 그리고 폭행을 일삼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광화문 광장의 태극기 부대 박사모들은 개가 천선하고 반성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차례 욕하지 마십시오, 모욕죄를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한 차례 경고를 하면은 열에 8, 9 정도는 그냥 입 다물고 가요. 그런데도 한두 명은 끝까지 욕을 하고 저를 심지어 폭행도 했고, 제가 총 14번을 폭행을 당해서 8번을 현행범 체포나 해서 고소를 했고, 모욕죄로도 제가 밝혀드리지만 2번을 현행범을 체포를 했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계속 욕을 하니까 당시 세동로 파출소 소속 경찰관분이 모욕죄로 미란다 원칙 고조하고 모욕죄로 현행범을 체포한 그런 사건들도 발생했는데, 이런 박사모들의 행위는 도대체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신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게 다르다고, 우리랑 다르다고 인정을 합니다만은, 저들의 차이는 무조건 욕을 하고, 아시다시피 광화문 광장에는 다수의 시민과 수십 명 경비 경찰이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욕을 하고 저를 폭행했었는데, 오늘 제가 작년에 광화문 광장 세월호 그 추모관 앞에서, 예, 반갑습니다, 배치님. 예, 고맙습니다. 예,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 솔직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망언과 망발과 모욕과 명예훼손하는 저들을 제가 저들의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수시로 나가서 촬영을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제가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하는데, 그런 와중에 저한테 쌍욕을 오늘 저기 서울지방법원에, 예, 제가 고소인이자 피해자인데 그 피고인 박사모가 정식 재판을 신청해서 저를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당당하게 큰 소리 치고 왔습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것은 제가 욕설 개새끼들이라고 제 등 뒤에서, 박사모는 없고 박사모가 그 세월호 유가족을 비방하고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하는 그 집회 현장에 제가 그 사람을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고, 제 주변에는 경찰들만 있었어요. 일반 시민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 뒤쪽에서 이제 지켜보고 계셨는데, 제 등 뒤에서 개새끼들, 세월호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는 어떤 여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등을 뒤로 봤더니 저한테 개새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나한테 개새끼들이라고 욕했습니까? 그랬더니 그제서야 또다시 저를 직접 가리키면서 세월호 개새끼들 수차례 욕을 하고, 나중에는 병신아라고 했나, 등신아. 예, 작년에 그렇게 쌍욕을 한 여자 박사모가 있어서 제가 저 진짜 경고할 이유도 없이,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동영상 촬영을 돼가지고 당시 현장에 있던 경비 기동대 경찰을 통해서 모욕죄를 제가 고소할 테니까 이 박사모 피의자는 현행범 체포해 주십시오. 제가 고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상도 명백하게 있고, 오늘도 제가 증인으로 참석을 했는데 명백하게 저를 가리켜서 세월호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는데, 그런 쌍욕을 하는 박사모들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박사모의 변호인이 국선 변호사인지 연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습적으로 저들의 행위를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맞습니다. 근데 재판장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민감한 세월호 관련된 이념이 다른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은 재판에 제가 욕설을 들었던 그 사실에, 모욕죄에 대한 사건에서 좀 빠질 수가, 핵심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장님이 이제 간단하게 물으셨는데, 저는 당당하게 제기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청와대가 보이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왕래를 하고, 현장에는 수십 명의 경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피고인들한테 아무런 욕설을 하거나 어떤 행태를 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제가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노란 리본을
달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또는 가방에 노란 리본을 달고 있다는 하나만으로 온갖 쌍욕을 하고 심지어는 폭행까지 저지른 저들이 헌법에 표현의 자유를 주장합니다만은, 이것은 명백하게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 파렴치한 행위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모욕죄, 뭐 폭행은 폭행돼서 형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큰 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증거도 빼도 박도 못한 증거들도 있고, 검사님 또 그리고 그쪽 상대편 변호사 측에서는 뭐 상대적으로 저를 깎아내리려고, 맞습니다. 저는 박사모들의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저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하는데, 아시다시피 박사모들이 개과천선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지난달에 저한테 그 4월 초순 총선 전에 합의 의사를 물어봤던 이 재판부가 이 재판부 같은데, 제가 여러분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저들하고 합의할 생각도 없고 합의할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왜? 국민 여러분이 받들어서 염원을 받들어서 행동으로 실천한 제가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또는 헌정부 고위공직자 또는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분들에 관련돼서 막말하고 온갖 욕설과 명예훼손하는 저들에 대해서는 저들이 개과천선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가서 저들의 법적으로 처벌받게 해서 전과제되고 벌금 내게 하는 게 목적이지, 저들이 아쉬워서, 단순히 아쉬워서, 모욕죄는 저랑 벌금 낼 돈을 합의하고 제가 고소 취하면은 전과제 안 되고 벌금도 안 냈습니다. 안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저를 폭행하거나 저를 모욕한 박사모들은 정식 재판 신청해서 합의 의사를 2번, 올 1월하고 지난달 4월 달에 한 번 있었고, 작년에 종로경찰서, 남대문경찰서에서 각각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2번 이제 총 해서 올해까지 총 6번에 걸쳐서 경찰 2번, 검찰 수사 단계에서 2번, 그 다음에 정식 재판 신청해서 담당 재판부를 통해서 저한테 합의 의사를 문의를 했지만 당당하게 거절했습니다. 여러분께도 알려드렸다시피.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도 제 자존심을 그쪽 상대방 변호사가 자극을 하길래 판사님이 어차피 그건 잘라주셨어요. 컷해. 왜? 모욕하고 폭행행 사건에 대해서 그 핵심을 해야지, 제가 저들을, 박사모들을 잡기 위해서, 왜? 저는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적폐 세력, 윤석열부터 황교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부터 주옥순, 정광훈, 김원흠, 그리고 또 박사모들까지 누군가는 저들을 상대로 직접 고소나 고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들의 위법행위가 너무나도 파렴치하고 한두 건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전 당당히 밝혔고, 아마 사건은 욕설을 꽤 많이 했습니다. 세월호 개새끼들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한 5채 하고 병신아 등신아도 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아마도 벌금 모욕죄로 무조건 100만 원 이상이고, 많으면 150만 원도, 모욕죄 벌금형이 이제 1년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검사님께서 얼마를 구형했는지 모르겠지만은 100만 원은 아마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더군다나 저들의 행위가 반성하고 죄를 늦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님께서도 하고 판사님께서도 이 사건을 알고, 제가 피해자이자 고소인이고 오늘 증인으로 저들이 신청을 해서 제가 담당 재판부 판사님 앞에서 당당하게 큰 소리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모욕죄로 벌금을 꽤 많이 선고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오늘 증인으로 이제 출석을 하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522호 법정에 3시 20분에 이제 재판 예정했는데 한 4시 정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서 앉아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작년에 광화문 광장에서 위법행위를 하고 제가 경고하고 동영상 촬영하는 중에 노인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박사모 할아버지가. 본인을 촬영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 촬영하다가 제 도로 쓰고 하는데, 그 사람도 박사모고 제가 마음에 안 들었겠죠. 제 등 뒤에는 당연히 노란 리본이, 손바닥 반만한 노란 리본이 있었으니까 저는 촬영하고 이렇게 돌아서는데
힘도 세지. 오늘은 얼마나 말귀도 못 알아듣는다. 노인네처럼 아주 뭐 이렇게 힘들게 걸음걸이도 하면서 왔는데, 작년에 할 때는 엄청 목소리며 욕하고 소리 지르고 저를 폭행했을 때는 너무 세게 쳤어요. 제가 스마트폰을 촬영하는 제 손을 쳐가지고 이 스마트폰이 제 얼굴 턱에 맞아가지고 제가 다행히도 이렇게 다른 손으로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진 걸 잡았는데, 현장에 있던 그 기동대 경찰분들이 목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폭행죄 재판,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제가 고소한 작년에 저를 세월호 유가족분들 관련돼서 온갖 쌍욕하면서 저한테 욕설을 한 박사모 여자, 예, 이땡땡의 여자 하나, 그리고 작년에 또다시 세월호 추모관 앞에서 저를 폭행한 박사모 진땡땡, 예, 경기도 사는 그 박사모들이 아이러니하게 두 건에 이제 했는데, 그쪽에서도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들이 죄를 뉘우치지 않습니다. 지금 명백한 동영상처럼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고 욕설이 있고 폭행의 영상의 증거가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 이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어차피 저들이 합의하자고 해도 합의 안 합니다. 그렇죠? 왜? 저들은 개가철선할 사람들도 아니고 죄를 뉘우치고 반성할 사람이 아니라고 이미 알고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경찰에서 2번, 그 서울중앙지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또 2번 해서, 그리고 올해 1월하고 지난 4월에 해서 총 6번에 걸쳐서 저를 통해서 합의 의사를 부렸지만은 저는 다 냉정하게 잘났습니다. 저들이 개가천선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지 자신들이 전과대되고 벌금 물거를 모면하기 위한 그런 거에 대해서 합의는 안 합니다. 예. 저는 절대 고소 고발에 있어서 합의 선처 취하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밝혔더니 그 이후로는 이제 연락이 안 와요. 어차피 경찰 수사 경찰분들도 아시고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실에서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담당 재판부는 단독 재판부가 뭐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피고인들이 정치재판 신청해서 합니다만은, 판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신승목 증인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로 해서 고소한 적이 있냐? 당당히 말씀드렸어요. 예, 맞습니다. 저들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한테나, 제가 저들한테 어떤 위해나 욕설이나 아무런 반응을 보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들하고 반대가 있다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 노란 리본을 달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쌍욕을 하고 폭행을 하는 저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처벌을 해 주십사라고 강력히 재판장님께 마지막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다음 달에도 제가 폭행죄 제가 고소한 박사모 할아버지에 대해서 증인으로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고발 사건이 많다 보니까 박사모들이 저렇게 하는데, 제가 이 상황을 지켜다 보니까 상당히 이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왜? 재판이라는 것은 어차피 저들은 재판을 청구해서 한다고 그래서 정식 재판을 본인들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님이 벌금 약식명령 청구해서 한 거를 본인들이 받아들이고 벌금 내면 끝나야 되는데, 지금 정식 재판을 신청해서 저렇게 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 사법 공권력, 집행력의 이게 낭비라고 보고, 더군다나 저들이 국선 변호사를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나라에서는 국선 변호사들을 진짜 억울한 죄인이든 아니든 다 선임을 해줘요. 나라 돈으로, 세금으로. 제가 오늘 재판을 방창하면서 느끼면서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하는 피고인들이, 더군다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도 아니고 파렴치한 죄를 지은 피고인 박사모들이 이렇게 재판을 신청을 해가지고 국가의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사법 사건이 많죠. 재판부에도 담당 재판부에도 사건에 하루에 처리해야 될 사건들이 많은데, 이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거에 대해서 재판장님
그다음에 공판검사, 그다음에 관련된 법원에 관련된 직원분들, 국선 변호인들이 이런 아까운 인력들이 시간이 낭비됐다는 게 너무나 저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었고, 억울하고 진짜 억울하거나 사건에 진짜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하는 그런 사건에서는 국선 변호사가 그렇죠, 꼭 필요하다고 보지만은 이와 같이 죄질이 너무 파렴치하고, 왜 저는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폭행이나 모욕죄에 대해서 저들이 욕할 원인을 제공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저들이 박사모 피고인들이 저한테 쌍욕을 수차례 한다던가 폭행을 행사한다던가 하는 명백한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판사님께서도 더 이상 판단할 건 없지만 어쨌든 저들이 주장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커트할 건 커트 해주시면서 담당 공판검사하고, 왜 증거가 영상이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그걸로 증거로 판단하신다고 이렇게 수차례 밝히셨는데, 그렇습니다. 요건과 관련돼서는 좀 한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진짜 억울하신 분들에 대해서 왜 이런 불필요한 재판이 없어야, 파람치한 태극기 부대 박사모들이 정식재판 신청이 없고 시간적 담당 재판부에서 진짜 억울하신 분들의 사건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갖고 할애를 하고 진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이런 공정한 재판의 시간이 할애가 돼야 되는데, 박사모들에 대해서 이렇게 불필요한 시간이 할애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사법 공권력이 낭비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회의를 느꼈는데, 요건과 관련돼서는 어떻게든 좀 한번 제도 고민을 하고 어떻게든 개정 좀 어느 개선의 좀 여지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종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고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요새 좀 여러가지의 일들이 있지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들이 저한테 진짜 제가 수백 차례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고 하고, 제가 이거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하고 또 고소인 조사 고발인 조사 또는 이렇게 또 때에 따라서는 항고도 하고, 또는 박사모들이 파렴치한 박사모들이 정식 재판 신청해서 저를 증인으로 불러서 법정에 또 출석도 하게 되는데, 저는 어차피 제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다 그런 똑같은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저들의 박사모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저들한테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죄를 지은 것만큼 벌금형을 받던지 심하면은 어떤 형사처벌 실형도 받게끔 해야 된다고, 오직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들과 같이 욕을 할 필요도 없고 같이 다투고 몸싸움 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오늘도 새삼스럽게 느꼈지만은 박사모들은 진짜 서울 그 광화문 광장에 나오는 박사모들은 전국에서 모이는 극우 보수 극렬 박사모들입니다. 다시 한번 느낍니다만은 저들한테는 용서 관용은 절대 필요 없다고 보고, 파렴치한 저런 후한무치한 박사모들한테는 끝까지 가서 제가 시간이 된다 그러면 엄벌 탄원서까지도 제출해서 작성을 해서 담당 재판부한테 제출해서 담당 검사님이, 서울중앙지법 검사님이 약식 명령 청구한 금액보다 판사님께서 더 괘씸하게 보신다 그러면은 더 많은 벌금액을 벌금형으로 선고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불이익 변경의 원칙이라고 있지만은 지금 불필요한 정식 재판 신청하는 것 인해서 사법부에 많은 불필요한 인력들이 불필요한 손해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하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지사님을 폭행한 천청용 재판은 지금 한없이 지연되고 있고요. 조원진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2018년 1월 23일 서울역 앞에서 현송월 단장 일행의 방남을 반대하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당시 뭐 대표하고 우리 고당 박사모들이 한반도기 인공기 그다음에 김정은 사진을 불태우고 발로 밟으면서 불법 집회를 한 것과 관련돼가 이제 2018년도 5월달에 고발한 사건이 작년에 기소돼 가지고 했는데 6월 제가 날짜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다음 달에 조원진이 제가 고발한 집 10번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다음 달에 조원진의 1심 선고 기일이 잡혔습니다. 예. 어차피 조원진은 21대 총선에서 낙선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거문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제 곧 이제 지금도 잔치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쓸 건 없지만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엄청 쌍욕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파렴치한 이 조원진이 다행히도 6월달 다음 달에 제가 고발한 조원진을 집시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돼서 1심 선고 기일이 잡혔기 때문에 다음 달 그 조원진의 재판은 꼭 참석을 해서 재판장님께서 조원진에 대해서 집시법 위반 관련돼서 얼마큼의 형을 선고할지 제 예상으로는 아마 한 벌금은 안 갖고는 좀 약하고 집행유예 예를 들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형이 나올 것 같은데 실형은 마음 같아서는 실형도 그런 사안이면은 일반인이었다면 실형도 받을 만한 사안인데 조원진은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5월달 그렇죠. 이번 달까지는 현역 국회의원이고 다음 달에서는 일반인 신분이기 때문에 조원진이 엄벌 받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제가 여러가지 오늘 재판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께서 저를 저를 믿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염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고 다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만 방송을 마치고 지금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민경욱 있죠. 예, 사전선거 조작 관련돼서 지금 민경욱을 여러가지 범죄의 사실은 이제 고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또 고발장을 열심히 또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다시 이제 또 기가해서 추가 고발을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께서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